그 책임으로 니네는 1학기 것도 다시 해야 되잖아. 이제 외심 볼게요. 외심 좀 빨리 오면 안 될까? 왜 작아요? 외접원이라는 거고요. 심자가 뭐 중심이라는 거니까 외접원의 중심을 얘기해요. 그냥 삼각형이 외접한다 이러려면 한 원 위에 삼각형이 세곡 지점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불러. 뭐 아우터 서클에 센터니까 이걸 보통 대문자 O 씁니다. 외접원 중심은. 근데 외접원의 중심이 정의가 아니야. 정의는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삼각형이 있으면요, 외심은 반드시 생겨. 모든 삼각형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야,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인 거니까 일반 도형의 성질에서 그러면 사각형의 외심, 그래 사각형의 외심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사각형은 외심이 안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은 외심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면 안 할 경우가 더 많다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원 위에 세 꼭지점이 있고 다른 한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는 이 네 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원은 없게 되죠. 점 네 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원. 그러니까 점 네 개를 동시에 포함하는 원이 존재하면 뭐 사각형 외심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일반 사각형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 도형에서는, 그러니까 사각형 이상의 일반 도형 외심의 존재 여부를 확실치 않죠. 존재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거. 외심은. 근데 삼각형은 외심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면 이 현에 대해서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 저번에 봤죠? 각의 이등분선 성질. 맨 끝점에 이르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으면 맨 끝점에 이르는 길이가 항상 같아. 맞냐? 그러니까 이 변의, 아니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면 모두 양 끝점에 이르는 길이가 같아지니까 당연히 중심은 양 끝점에 이르는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누가 잡힐 수밖에 없다? 원 중심이 잡힐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도 이렇게 그어보면 중심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외심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심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면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일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외심에서 이 각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는 뭐가 됩니까? 반지름 R로 다 똑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질은
외심의 성질은 첫 번째는 외심에서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는 항상 같습니다. 왜? 반지름이니까. 맞죠? 두 번째는요, 어떤 원의 그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요. 이 각을 x라고 하면 당연히 이 각도 x가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가지고 이 각을 y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y가 되게 되겠죠. 그렇는데 이렇게 살짝 연장선을 그어보면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과 같다 해서 얘는 2x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과 같다 해서 얘는 2y가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윗각이라고 하고 이걸 아랫각이라고 해보면 뭐 사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편의상 붙인 표현입니다. 윗각 x 더하기 y인 거고 아랫각은 2x 더하기 2y인 거니까 윗각에다가 2배를 하면 아랫각이 나온다. 이런 뜻이 그렇죠? 사실 그런 표현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은 2세타가 얘가 외심인데 이런 뜻이 된다고. 암기사항입니다. 얘도 니네는 내외심까지만 하고 마칠 거야. 중간고사 범위에 설마 보통 학교들은 여러 가지 사각형까지 내거든. 중간고사를. 그런데 아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각형까지는 나가자. 혹시 학교 선생님 미쳐서 뭐 쑥쑥 진도 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우리가 또 Z라고 해보면 이것도 당연히 Z가 될 거야. 맞죠?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X 2개, Y 2개, Z 2개인데 그래서 2배 X 더하기 Y 더하기 Z인 건데 그게 180입니다. 그러니까 X 하나, Y 하나, Z 하나 더해주면 90도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좀 등신 같은 짓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자면 자 이게 외심입니다 해놓고서는 여기가 뭐 30도 여기가 뭐 15도 여기가 뭐 45도? 45도다. 어이씨 미치네. 여기 이 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15도 이거 당연히 30도니까 맞지? 그러면 남은 한 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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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뭐 90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거. 90도. 그래서 뭐 이 각은 45도가 되겠죠. 이렇게 합치면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외심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려면은 뭐 지름을 빗변으로 쓰는 삼각형. 남은 한 점이 요 위에 어딘가에 있게 되면 이 P 여기가 AB 삼각형 ABP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P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어요. 반대편 어디에 있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P가 원위에 있기만 하면 직각이야 무조건. 그래서 지름을 빗변으로 쓰는 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심이 당연히 뭐 빗변의 중심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외심 위치는 직각삼각형의 경우 이거는 빗변의
중점에 잡히게 되죠. 이 새끼가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빗변의 중점에 외심이 잡혀. 그리고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도 똑같은 길이가 나올 거다 이거야. 그 다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두 점이 얘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쏠리면 돼. 그리고 남은 한 점은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겠죠. 이 사이에 어딘가. 이해갑니까? 그러면 둔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삼각이 둔각인 삼각형이 완성되게 돼요. 그럼 외심은 어떻게 위치하게 되느냐? 둔각삼각형이면 보시다시피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삼각형 외부에 존재하는 거죠. 둔각삼각형은 삼각형 외부에 외심이 있습니다. 예각삼각형은요, 뭐 하나는 여기 있고 두 놈은 뭐 이렇게 있으면 됐어. 그럼 이게 예각삼각형이 되고요. 예각삼각형은 보시다시피 외심,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게 되죠. 삼각형 내부에 존재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예각삼각형이라면 우리가 금방 알겠다 이거예요. 이게 세타면 이게 2세타입니다. 이거 금방 알겠다. 만약에 둔각삼각형이면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둔각삼각형 이게 세타야. 근데 뭐 아랫각이라고 할 게 뭐죠? 없죠? 아랫각이라고 할 게. 맞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누가 2세타가 되냐면요, 얘가 2세타가 되는 건지 얘가 2세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죠? 맞죠?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얘가 2세타가 되는 게 아니고 얘가 2세타가 됩니다. 이해가?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이렇게 꺼볼게요. 이렇게 꺼보면 세타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눠보자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알파죠. 두 내각을 하면 한 외곽 같다 해서 이거 2알파죠. 그럼 이렇게 꺼보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베타죠. 그래서 두 내각을 하면 한 외곽 같다 해서 2베타죠. 그러니까 윗각은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아랫각은 2알파 플러스 2베타입니다. 그러니까 둔각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외심이 이렇게 바깥에 잡히게 될 건데, 윗각 이각을 2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했을 때 아랫각은 누구냐면 얘가 아니라고. 얘가 아랫각이야. 그게 2세타가 된다. 이게 결론이죠. 알겠냐? 시험에 아주 잘 물어봅니다. 나왔다 하면 학생들 빌빌자. 저게 뭐죠? 이러지. 예각만 봤는데 다 암기 상황입니다. 암기 못하면은 인생 노답이죠. 자, 문제로 갈게요. 하정아, 완전 정지 후 다시 좀 눌러줄래? 동영상을 완전 정지하고 다시 동영상 촬영 좀 해줄래?